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이후에 유엔 안보리 제재, 중국 제재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 발을 빼고 중국을 상대로 일종의 협상용 카드로 사드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일제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난사 군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이 후퇴가 되면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할 것처럼 하다가 안 하고 시간을 끌지 않겠냐 이러는데요. 조금 전에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과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전방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 사드 배치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가 어렵고 그래서 사드를 보완하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북한의 지금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미국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국이 몇 년 전부터 지상 요격 시스템의 숫자와 능력을 이렇게 증강해 왔다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현재 요격 시스템을 30개에서 44개로 늘리고 있고 그래서 미사일 요격체의 성능을 개선하는 동시에 레이더를 추가로 이렇게 탑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북한을 위한 거고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니까요. 할 말이 있으면 서로 논의를 해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공연히 우려하고 의심하지 마라. 북한을 겨냥한 거다. 그리고 이 한반도의 사드는 지역 방어를 위한 거고 중국이 우려할 정도로 요격 거리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중국의 간섭을 이렇게 배제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결국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형식적이다라는 것을 미국이 확인한 다음에 이제 예정대로 사드 배치를 협의하는 수순에 들어갔고 아까 중국을 겨냥해서 협의하자는 것은 매우 의례적인 수사적인 외교적 용어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우리가 정치판에 시각이 팔려서 지금 읽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북한의 최근 위협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북한이 총선 전에는 도발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 총선 전에 도발을 하면 지금 자신들과 적대적인 박근혜 정부를 도와준다고 보기 때문에요.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북한은 엄청난 한마디로 대남 구체적인 이 도발에 나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얼마 전에는 청와대까지 겨냥해서 위협적인 이 표현을 썼습니다. 조평통이 중대 보도라고 하면서 이 땅 이 하늘 안에 단호히 제거해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복전을 전개할 거다라고 하면서 청와대를 타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북한의 위협이요. 이제는 청와대를 향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보라는 듯이 사거리가 200km에 이르는 신형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를 과시했습니다. 과거에 독일이요. 흑해 연안에서 엄청난 2차 대전 때입니다. 큰 이 대포를 이렇게 보여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한마디로 이 당시에 이 중점적인 전투 지역인 이 흑해 연안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이 군사적 우위를 갖다가 획득하기 위해서 과시용으로 회박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그때 독일군의 나바론 영화에 나오는 포 같은 포를 갖다가 개발을 했는데 이 신형 방사포는 대전까지 날아간답니다. 자,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그전에요 쐈는데 구경이 300mm, 즉 30cm의 구경을 가지고 있는 대포가 그러니까 이 포탄이 30cm짜리라는 직경. 이 방사포는 처음으로 최대 사거리 200km까지 비행해서 개성에서 쏘면 육해 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즉 대전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수차례에 걸친 신형 방사포 발사 실험에서
150에서 160km를 비행하는 능력을 보였는데 어제는 그걸 넘어서서 신기록을 또 세웠다는 겁니다. 자, 내려올 필요도 없이 남침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포를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 가지고 뭐 포 만드는 거는 다른 데 비해서 비용이 매우 적게 들지 않습니까? 자, 미사일은 뭡니까? 자체에 로켓이 있어서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미사일이고요. ICBM이라는 것은 이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쭉 비행하다가 나중에 더 떨어지는, 한마디로 대륙간 적어도 5, 6천 킬로를 넘어서서 만 킬로, 만 몇천 킬로까지 날아가는 이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이 ICBM이고요. 그러지 않고 순항미사일이라는 것은 쏴서 이 대기권으로 안 올라가고 그냥 직진으로 해서 목표물을 향해서 수백 킬로 날아가는 것이 순항미사일입니다. 근데 이런 순항미사일이나 ICBM은 한 발당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자, 방사포는요, 동시에 많은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북한은 과거 공산권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다연장포, 한국은 다연장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동시에 다발로 이 로켓 형태로 날아가는 포를 쏠 수 있는 것을 방사포라고 하는데요. 북한이 이 방사포를 200km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사포는 일종의 뭐 순항 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이나 또 ICBM 같은 이런 부분보다는요, 멀리 날아가지는 않고 보통 수십 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동시에 여러 발을 쏘는 효과를 통해 가지고 짧은 거리에서 동시에 수십 발이 날라오면 요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200km로 해서 일종의 스커드 미사일보다 더 멀리 날아가게 만들었는데요. 북한의 이런 신형 방사포는 이 GPS 항법 유도 장치까지 달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느냐? 한국의 지금 이 군의 헤드쿼터 본부격인 계룡대, 또 평택 미군기지, 뭐 오산 미군기지, 이런 이 비행 기지들을 겨냥해서 이걸 쌓아가지고 한국이 북한보다 가장 월등한 능력을 미군과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공군 전력 아니겠습니까? 그 공군 전력을 초기에 무력화시킨다. 이 부분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이 만약에 여기에 핵을 탑재해가지고 방사포로 수십 발을 동시에 쏴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30cm 가지고는 구경이 작아서 핵을 탑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방사포 사격 결과를 보고 굉장히 만족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 방사포 또 실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또 3000km짜리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등을 또 쏘면서 계속 자기들의 월등하게 우월해진 이런 미사일과 포 능력을 보이면서 협박을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연 이 사드나 이런 부분들이, 페이트리언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방어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조금은 저도 의문이 듭니다. 필요는 해요. 배치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저 200km짜리 이 사거리 방사포와 지금은 동시다발로 저걸 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면요, 신형 방사포 사진은 한 발을 갖다 쌓아 올리는 부분인데 저걸 갖다가 기존 다연장 로켓처럼 한마디로 여러 발을 동시에 쌓아버린다면 저걸 일일이 어떻게 요격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기술적으로 국민한테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저런 북한의 이 장사포나 방사포에 의한 한마디로 기존의 미사일과는 성격이 다른 저런 형태의 공격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첨단 전력을 한국에 배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 그러면 순항적으로 미국의 B-52 폭격기나 B-2 폭격기 등이 한국을 갖다가 계속 한국 상공을 떠돌다가 여차하면 북한의 공격이 있으면 곧바로 이 방사포 기지들을, 장사포 기지들을 폭격해버리는 이런 대응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이 대선 경선이 또 있었습니다. 공화당은 이 애리조나주하고 유타주에서 있었고요. 민주당은 이 애리조나 그리고 유타, 아이다호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화당에서는 애리조나 주에서는 승자 독식인데 트럼프가 47%로 대의원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크루즈는 이 유타에서 압도적으로 한 70%를 득표해서 또 대의원을 다 가져갔습니다. 트럼프는 대의원 58명을 가져갔고요. 이 크루즈는 40명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크루즈가 왜 유타주에서 저렇게 압승을 트럼프한테 했냐? 이 민 롬니요, 전 대선 후보로 나왔던 전 매사추세츠주 이 지사가 몰몬교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이 크루즈 지지를 하면서 트럼프를 떨어뜨려야 된다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사람은 오바마한테 맥없이 깨졌죠. 참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몰몬교인데, 몰몬교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를 그 몰몬교의 아성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신들을 몰몬교 신도들요, 절대 다수가 유타주에 삽니다. 그래서 유타주는 몰몬교의 아주 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몰몬교들이 자기들의 이 미는 정치인 및 롬니한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롬니가 몰몬교들 보고 압도적으로 크루즈한테 표를 던져라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격차는 크루즈, 이번에 트럼프가 크루즈보다 표를 좀 더 얻었기 때문에 더 벌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를 막으려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유타주에서 크루즈의 대성을 가져오는 행태로 일방적인 독주가 쉽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행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는 매직 넘버의 60%까지 갔는데요. 이렇게 크루즈 밀어주기가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조금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트럼프가 7월 달에 열리는 이 공화당 중재 전당대회까지 과반수를 못 넘기면 이 중재를 하면서 트럼프한테 장난을 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승리할 거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민주당이 또 재밌어지는데요. 자, 이 대의원이 제일 많이 걸린 이 85명이 있는 애리조나에서는 이 58대 39로 힐러리가 이겼습니다. 크게 이기진 않았네요. 그런데 다 죽어가던 샌더스가 유타주하고 아이다호주에서요, 유타주에서 74%, 아이다호주에서 78%를 득표를 했습니다. 힐러리는 20%밖에 못 얻었어요.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이 유타나 아이다호요, 제가 다 두 군데 다 가봤는데 흑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히스패닉을 찾기도 어렵고요. 미국의 중북부 산간지대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는 대부분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백인 지역에서는 월등하게 샌더스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 두 사람은요, 1711명 대 939명입니다. 근데 샌더스가 어쨌든 죽을 듯 하면서 꾸준하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힐러리가 이기더라도, 힐러리는 지금 전체의 71%, 매직 넘버의 71% 얻었습니다. 아직 29% 더 얻어야 되는데요. 한 두어 달 더 샌더스가 애를 많이 미길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에서요, 이렇게 한쪽이 밀리면 맥없이 끝나고, 지난번에 오바마나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팽팽하게 두 사람 다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었지만은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잽도 안 되는 사람이 끈질기게 따라붙는 일은 그것 자체가 힐러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합시다.